여러분, 혹시 비밀은 그대로 지키면서 뭔가를 증명해야 했던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온라인 뱅킹 할 때 비밀번호를 인적하잖아요. 그때 사실 은행에 제 비밀번호를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비밀번호 주인이 맞다는 것만 증명하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법 같은 기술, 영지식 증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어떻게 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도 내가 진짜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신기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영지식 증명, 영어로는 Zero Knowledge Proof, 줄여서 JKP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사람이 검증하는 사람한테 나 이거 진짜 알고 있어 라고 증명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밀 정보는 단 하나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이건 디지털 세상의 신뢰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개념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의 동굴 이야기인데요. 이걸 들어보시면 아, 영지식 증명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먼저 동굴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입구는 하나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A랑 B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길의 맨 끝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는 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증명자인 패기가 동굴로 들어가서 A나 B 둘 중 한 길로 쓱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검증자 빅터는 패기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전혀 볼 수 없고요. 잠시 후에 밖에서 기다리던 빅터가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비길로 나오세요! 자, 만약 패기가 비밀번호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A로 들어갔어도 문제없죠. 비밀문 열고 B로 샥 나오면 되니까요. 반대로 빅터가 A 길로 나와 라고 했어도 마찬가지겠죠. 비밀을 아는 패기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만약에 패기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면요. 어떨까요? 패기가 A로 들어갔는데 밖에서 빅터가 B로 나와! 하고 외쳤어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죠.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 운 좋게 맞힐 확률, 이게 딱 동전 던지기랑 똑같아요. 50%인 거죠. 근데 빅터가 이걸 한 번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패기가 비밀을 모르면서 계속 운에만 맡긴다고 해봐요. 그럼 10번 연속으로 성공할 확률은요? 50%에서 뚝 떨어져서 고작 0.1%밖에 안 됩니다. 이제 슬슬 속임수가 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30번쯤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연히 성공할 확률은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0.0000001%니까요. 이쯤 되면 빅터는 패기가 가진 비밀번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패기는 비밀번호를 확실히 알고 있구나 하고 100%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지식 증명의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동굴 이야기를 통해 이제 대충 감을 잡았으니까요. 모든 영지식 증명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세 가지 공식 규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디지털 신뢰를 만드는 단단한 기둥이거든요. 첫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증명하려는 내용이 진짜 사실이고 증명하는 사람도 정직하다면 증명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 같은 거죠. 두 번째는 건전성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보안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만약 증명 내용이 가짜라면 아무리 똑똑한 사기꾼이 와도 검증자를 속일 수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동굴에서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이 통할 확률을 0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영지식성. 이 기술 이름이 왜 영지식 증명인지 알려주는 원칙이죠. 검증하는 과정 내내 검증자는 저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딱 그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정말 단 한 톨의 추가 정보도 얻으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몇 자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술이 그냥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느냐? 절대 아니죠. 현실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영지식 증명의 실제 쓰임새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지식 증명이 지금 가장 뜨겁게 쓰이는 곳은 단연 블록체인 분야입니다.
블록체인에 오랜 골칫거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모든 거래가 다 보여서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점. 다른 하나는 거래가 너무 많아서 느려진다는 확장성 문제. 영지식 증명이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장성 문제를 푸는 GK 롤업 방식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수천 개의 거래를 블록체인 바깥에서 다 처리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수천 개 거래 전부 문제없이 처리됐습니다 라는 내용의 아주 작은 영지식 증명 하나만 딱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예요. 이러니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수수료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지식 증명은 블록체인에만 갇혀있지 않아요.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술집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다 보여줄 필요 없이 나는 성인이다 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고요. 은행 대출 심사 때도 내 정확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대출 자격 소득 기준을 넘는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1급 비밀인 AI 모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그 AI가 내놓은 결과가 맞다는 걸 검증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어요. 이 영지식 증명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스나크, GKSNARKS랑 스타크, GKSTARKS인데요. 스나크는 증명 크기가 엄청 작아서 아주 효율적이에요. 근데 단점이 맨 처음에 신뢰 설정이라는 좀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스타크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훨씬 투명하고 심지어 미래에 나올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하죠. 하지만 증명 크기가 훨씬 크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좀 남았죠. 지금 영지식 증명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고 또 이 기술은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미래를 향한 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허들은 뭐니 해도 비용 문제입니다. 영지식 증명을 하나 만들어내는 계산 과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죠. 이러면 당연히 개발자들의 기술을 도입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이 기술을 돌릴 수 있는 고성능 하드웨어를 가진 소수에게 힘이 쏠리는 또 다른 중앙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아주 빠르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GPU 같은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증명 생성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GK 가상머신 같은 기술이 나오면서 개발자들이 마치 일반 앱 만들듯이 훨씬 쉽게 영지식 증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영지식 증명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문제를 푸는 특수 도구가 아니에요. 과거의 인터넷이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 규칙이 된 것처럼 이제 영지식 증명은 신뢰를 컴퓨터가 처리하고 검증하는 보편적인 방식, 즉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적인 정보는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필요한 신뢰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도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 스며든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디지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상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